다시 읽는 고사성어 14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환골탈태라는 말 있죠. 많이 쓰죠. 뭔가 확 바뀌었을 때, 완전히 바뀌었을 때, 야, 환골탈태 했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뭔가 완전히 바뀌어야 될 때, 야, 환골탈태 해야 되겠어. 또는 누군가 사람들이 자기 혁신을 위해서 노력할 때 환골탈태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렇게 많이 쓰는 건데 사실은 이 글자의 원래 출전의 뜻에 비춰볼 때는 그런 말과는 좀 다르다는 것이 뒤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에 사전을 두고 한번 볼까요? 환골탈태 이렇게 되겠습니다. 환골, 바꿀 환, 뼈골, 뼈앗을 탈, 태입니다. 뼈를 바꾸고 태를 빼앗는다는 것이 원래 환골탈태입니다. 아, 뼈를 바꾸고 태를 빼앗으면 무시무시한 것 같습니다. 완전히 바뀐다 이렇게 되겠죠. 원래의 뜻은 선인의 시, 먼저 옛사람들의 시나 문장을 살리되 자기 나름의 새로움을 보태어서 자기 작품으로 삼는 것을 환골탈태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문장, 시가를 짓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옛사람들이 써놓은 문학, 시나 뭐 어떤 노래, 문장을 자기식으로 새롭게 쓰는 것이에요. 고쳐 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원래는 환골탈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와서 지금은 보면 얼굴이나 모습이 이전에 비하여 몰라보게 좋아졌음을 비유하여 이러는 말. 꾀죄죄 하던 사람이 갑자기 훤하게 나타났을 때, 야, 저 사람 환골탈태했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네, 거기서 또 더 변해서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나 구조나 뭐 이런 것이 완전히 바뀐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환골탈태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지금은 이제 세 번째, 그리고 지금 어떻게 완전히 개과천선해서 혁신을 하고 바뀐 것을 환골탈태를 한다. 그렇지만 원래의 뜻은 이 두 번째에서 출전의 의미가 있다. 뭐 1번은 물론 이제 글자 그대로의 뜻이 되겠죠. 네, 일단 한자를 잠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환골탈태입니다. 환은 바꾼다, 고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교환한다, 또 외환, 왜곡한 할 때 환기를 한다, 공기를 바꾼다 이렇게 되겠죠. 뼈골은 많이 쓰죠. 골격이다, 뭐 골자다, 알맹이를 골자라고 하죠. 기골이 장대하다 할 때 기골. 탈은 빼앗는다 이런 것이에요. 약탈한다, 탈취한다, 쟁탈한다, 수탈한다 할 때 뺏어가는 것을 탈을 합니다. 태는 이제 아이가 아이 뵐 태다 해서 태교다, 태하다, 태생이다, 태생이 어디다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글자예요. 이 글자를 다시 한번 보면 바꾼다라는, 바꿀 화는 뭔가 손으로 바꾼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재방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글자는 좀 모양이 조금 어려운데 사실은 크게 한번 써볼까요?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이러한 곳을 뭔가 어떤 구멍 속으로 이렇게 손을 넣는다. 큰 글자지만 사실은 손이라는 뜻이에요. 손으로 뭔가 빼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꾼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글자가 조금 애매하고 어렵죠. 네. 자, 그리고 뼈는 뼈고래예요. 뼈의 모양이 이렇다는 것이죠. 원래 어떻게 뜯어놓은 사람의 상반신의 모양인지 어쨌든 뼈의 모양이 이렇다고 옛 글자에 대해 이런 비슷한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무리 뼈지만은 고기가 좀 달려 있겠죠. 그래서 육다르를 붙여서 이렇게 뼈골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빼앗는다는 것은 탈취한다, 빼앗는다는 것은 무엇이 무엇을 빼앗느냐 하면 새가 날아가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에 있는 뭐 조그만 짐승이라든지 곤충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확 빼앗아 도망간다. 예를 들어서 독수리가 내려와서 이렇게 조그만 산짐승을 이렇게 확 잡아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새가 있습니다. 새주자죠. 새가 있는데 새가 날개를 크게 폈다 해서 큰 대자를 넣습니다. 새가 날개를 크게 펴고 손으로, 말했죠. 손으로 뭔가 확 움켜 빼앗아 간다. 그렇게 해서 빼앗을 타는데요. 네, 글자 모양이 좀 그렇네요. 그래서 좀 복잡하지만은 큰 대자다. 새가 날개를 크게 펴고 발톱으로 확 빼앗아 간다. 이건 손이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태는 이렇게 아이를 뵌, 우리가 태를 임신했을 때 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다루를 있겠죠. 육다루를 있고 사람의 몸이기 때문에 이 안에 이러한 글자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 글자는 좀 해석하는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위에 부분은 농기구를 얘기한다. 농기구의 모양이다. 옛날에 농기구의 이런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장소다. 예를 들어서 밭이나 논에서 농기구를 가지고 일을 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손을 가지고 손을 써서 자꾸 움직인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태 속에 사람의 몸 속에서 꼬물꼬물 움직이는 아기가 태어나서 움직이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맞다고는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만 충분히 해석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환골탈태는 뜻으로 보면 뼈를 바꾼다. 사람의 몸에 있는 뼈를 바꾸는 것이에요. 그리고 태를 빼앗아간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다시 한번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옛사람의 신화 문장을 살리되 옛사람이 써놓은 문장을 그걸 활용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새로움을 보태서 자기 작품으로 하는 것을 환골탈태를 한다. 이것이 이제 뒤에 출전에 나오는데 환골이 뭐고 탈태가 뭐냐. 환골은 옛사람의 신문을 본떠서 어구를 만든다. 옛사람이 만든 신문을 글자 몇 자 이렇게 자기 것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어구를 만드는 것이 환골이다. 뼈를 갈아 끼듯이 그렇게 볼까요? 그리고 옛 시의 뜻을 본뜻다. 시의 뜻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의 주제 또는 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본뜻지만은 원래의 시와는 좀 뜻을 다르게 짓는 것을 환골탈태를 한다. 쉽게 얘기하면 모방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쁘게 얘기하면 요즘 얘기로는 뭐 표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모방이나 표절과는 좀 차원이 다른 아주 창조적인 모방이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엄연하게 시를 짓는 것의 한 방법론으로 옛날부터 얘기가 되어 온 것이다. 그래서 환골과 탈태가 좀 다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환골탈태의 출전과 뜻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냉제야화라는 책에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 군데 확인을 해봤습니다. 중국 남송의 성녀 해홍이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이 책 안에 인용이 된 게 있어요. 황정견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시를 지을 때는 어떻게 짓는다라는 말을 인용해서 해놓은 것이 이 환골탈태라는 것이에요. 상당히 좀 복잡한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풀어놓은 것인데요. 자, 황정견이라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시의 뜻이 끝이 없다. 시라는 것에는 끝이 없지만은 사람의 재주는 한계가 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의 제한된 재주로는 어떤 무궁함을 추구하는 것은 도연명이가 오더라도 두보가 오더라도 어떤 경지에는 이르지 못한다. 뭐 몇 사람의 천재가 이 시라는 것에 어떤 정말 무궁함, 진정한 세계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의 것을 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뜻을 바꾸지 않고 자기 말로 바꾸는 것이 환골이고 어떤 시상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활용하는 것이 탈태다. 옛 사람들의 작품에 근거해서 새로운 것이 이렇게 창출된다. 그래야 이 시의 세계가 계속 불어나고 풍성해진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시를 짓는 하나의 방법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환골이라는 것은 원래 도가에서 단약을 먹어서 보통 사람의 뼈를 성골로 만드는 것을 환골이라는 얘기가 이제 낱말이 있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가져와서 쓴 거겠죠. 그리고 탈태라는 것은 시인이 가진 시상이 어머니의 태 내에 아기가 있는 것처럼 태 내에서 아기가 자란다는 것은 그 시로 얘기하면 시의 뿌리가 되는 시상이 되겠죠. 그 태를 자기 것으로 하여서 시적 경지로 성화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이 탈태다. 환골과 탈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환골탈태란 선배 시인들이 지은 시구를 자기의 시에 끌어다가 쓰는 방법이다. 시를 짓는 하나의 기법이다. 그렇게 되겠죠. 요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방이나 표절이나 이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지만 그것과 좀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전개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마지막으로요. 그런데 이 환골탈태를 잘 하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시를 많이 읽어야 된다. 그리고 전해오는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섭렵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작구를 다듬는 일에 정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꾸준히 노력하지 않으면 모방이 되거나 표절에 머물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방과 표절과는 조금 다른 것이다. 자, 원래 뜻은 이렇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잘 안 쓰인다는 것이죠. 사람이 모양이 확 변했을 때, 꾀재재한 몰골이 완전 멋진 신사숭이로 바뀌었을 때, 야, 저 친구 환골탈태했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뭔가 자기의 나쁜 것을 확 바꿔서 좋은 것으로 바꿀 때, 뭐
어떤 제도라든가 뭐 단체라든가 또는 뭐 국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제 얘기할 때 주로 정치인들이 많이 쓰죠. 환골 탈퇴하겠습니다. 옛것을 버리고 새롭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뜻이 변해져 있다. 막 좀 사용에 발전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원래의 환골 탈퇴는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시문을 짓는 방법론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어떨까요? 자, 환골 탈퇴, 환골 탈퇴. 네, 글자를 탈자와 환자가 조금 어렵죠. 네. 태자도 1800개 안에 나오지 않는 그런 글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